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종목 분석. 오늘은 코스피 운수창고 업종에 있는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물론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은 관심이 많았던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현대차그룹의 어떤 지배구조의 개선, 그런 흐름과 함께 주목을 받았던 그런 업종이고요. 왜냐하면은 이 정의선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실제로도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어떤 역시 이제 정몽 부회장에서 정의선 부회장으로 어떤 경영권 승계의 어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정의선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글로비스의 어떤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던 게 사실인데요. 사실 현대차그룹의 어떤 경영권 승계라든지 이런 작업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다시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인데요. 언제든지 다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글로비스는 사업적인 흐름도 흐름입니다만 어떤 그런 경영권 승계 작업에 있어서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의 물류 전문 기업이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자, 어쨌든 이런 기업들의 물류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동차 싣고 가는 그런 차들, 길다란 트레일러 같은 차 이런데 글로비스라고 써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사업을 했던 그런 기업이고요. 자연스럽게 물류 회사를 세우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한때는 논란이 됐었던 게 이제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정몽 부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수십억 투자를 해서 1000배 이상 이거 뻥튀기를 시켰다. 그래서 한때 논란이 됐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특혜라 볼 수가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좀 여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동차나 이런 것들, 물류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다른 회사에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쉽게 성장을 했었던 기업이고요. 또 상장이 되면서 엄청난 주가의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기업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 자동차 산업, 현대차 그룹 어떤 그런 흐름과 같이 하고요. 주가의 흐름은 현대차의 흐름을 따라간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후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더 늦게 출발하고 늦게까지 가고 또 늦게까지 하락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현대차와 흐름이 연동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어떤 이슈가 나오면 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인데요. 정의선, 자, 그리고 국민연금, 정몽구 회장. 정몽구 회장이 지분을 많이 팔았었죠. 과거에 또 사회에 환원을 하고 그런 또 흐름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기업 흐름이 나빠질 일이 없죠. 그리고 이게 사업이 이제 하는 게 물류하고 또 CKD, 반제품이죠. 자동차를 조립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출을 해서 그쪽에서 또 조립을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어떤 그런 흐름들, 그런 사업들을 하는, 반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노력 없이 현대 기아차의 큰 흐름에 편승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기업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나빠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별히 나빠질 일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자동차 산업이 위축되면서 현대기아차가 이제 성장의 한계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현대글로비스가 크게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은 오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어떤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죠.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조금 나왔어요. 뭐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좋지를 않죠. 자, 한번 길게 한번 보실까요? 자, 2009년, 8년, 9년 이후로 보면은 2008년 11월이 저점이었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 현대차의 흐름이네요. 네, 제가 좀 잘못 봤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2008년 12월이 자, 저점이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저점이 좀 빠르죠. 그리고 나서 이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2014년 9월이 고점이었었죠. 근데 이게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12년 5월이 고점이었습니다. 물론 자 2013년 말까지 거의 움직임이 또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틀에서는 여기가 고점이고, 그런데 조금 더 가려던 흐름이 못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갔죠. 자, 좀 느리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후행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을 받았었죠.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대차처럼 이렇게 확 꺾이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이 가능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후의 흐름은 비슷하죠. 2014년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비스가. 현대차 보실까요? 현대차도 2014년, 2013년 말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죠. 큰 틀에서는 현대차의 흐름을 현대글로비스가 따라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큰 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그 경영권 승계라든지 이런 이슈를 가지고 반짝 이렇게 흐름이 나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흐름이에요.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자동차의 흐름, 현대차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자 보십시오. 조정을 크게 받으면은 조금 전에 나왔듯이 어떤 수급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반등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지금은 가게 만들기는 어려워요. 역시 지수의 흐름이 중요하고요. 현대차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수보다 훨씬 약하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자동차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의 어떤 그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당분간 좋을 일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도 더군다나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현대글로비스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이전에 나왔었던 뭐 경영권 승계나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반등하는 그 정도 흐름이라면 모르겠지만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반등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최근의 흐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10월 이후에 지수가 반등할 때 잠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었죠. 이런 흐름 정도는 가능해요. 현대차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흐름을 꼭 살펴보십시오. 현대차가 반등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자 그때 현대글로비스를 따라가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죠. 결국은 현대차의 흐름이 조금 강하게 나오면은 현대글로비스도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현대차의 흐름을 보고 접근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자 이미 중기적으로 한번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꺾인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현대차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더 크게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접근할 필요가 없고요. 단기적으로도 이미 시세가 한번 분출하고 나서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는 관망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현대차의 흐름을 따라간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추세나 단기나 지금은 아니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